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라고 한다면요. 가장 큰 화제력을 뿌리고 있는 것은 단연 스카이데일리입니다. 만일에 스카이데일리의 존재가 없었더라면은 그 미군기지 압송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글쎄요, 이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2030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도 사실 거기서 나오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드디어 전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정선거를 거부하든 부정하든 그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득권층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제도권 안에서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아니다라고 지금도 계속 그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시험 같은 경우에는 강적들인가 거기 나가서 노골적으로 그러더군요.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나름의 판단이 뭐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우파 혹은 보수 진영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홍준표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당선 때 자기가 그 당시에 당에서 이제 이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재검표를 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당선 때 그걸 했더니 노무현 그 득표수가 더 늘어나더라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사실 메이저 언론들, 주류 언론들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협조적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뭔가 밝히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김민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있는 뭐 단톡방입니까? 뭐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한 명 빼고 다 이제 회원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가 본데 거기에 부정선거 이슈를 올렸더니 거기 이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진 의원을 뭘 모르고 하는 짓이다라는 것처럼 일종의 이진매를 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려면은 차라리 다른 걸 하라. 뭐 이런 어지럽다. 골치 아프다. 신경 쓰지 마라.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김민진 의원을 오히려 핀잔을 주고 이런 소리 자체를 못하도록 그냥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진 의원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김민진 의원도 더 이상 부정선거 언급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주류 언론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스카이 데일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2030들이 움직이고 있다. 2030. 자, 거기에 더해 또 하나 큰 힘이 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변수입니다. 변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지금 터졌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이 평소 정치인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평소에도 우파 진영에서 어떤 우파 운동을 하던 사람이면은 그닥 효과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거기야 그냥.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우파가 아니었다니까. 누가 이 전한길 보고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상식파, 대한민국파 뭐 이 정도로 봐도 되지만 보통은 스스로도 중도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도에.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이제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죠, 원래. 그리고 전한길 강사처럼 일타 강사 레벨이 있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한길을 거쳐간 제자만 해도 뭐 300만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빅스피커죠. 이렇게 되면은 요즘 그런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침몰 직전 90%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없다. 뭐 등등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적어놓고요. 2030들을 향해서 지금 일어서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30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일에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요. 저는 최대 공신은 스카이 데일리와 이
전한길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원래 그대로. 원래 그대로 해서 자, 이런 대변수가 터진 거죠. 자, 이 신문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두 이슈가 만난 거죠.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슈와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스카이 데일리 자체의 공신력도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폭발시켜야 되겠죠. 최근에 나온 스카이 데일리 뉴스를 보게 되면요. 중국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다. 미국 국무부도 확인했다라고. 여기 이분이 말이죠. 김회창이라고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인데요. 이분의 일종의 정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이제 신뢰성, 그리고 신빙성이 더 높아졌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죠. 바이든 때 1월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때 정권 인수위 인사들도 동행을 했는데 극동사령부에서 간첩을 조사했다. 백악관 통해 미국 압송을 들었다. 국무부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뉴스가 좀 스카이데일리가 또 가장 최근에 보도를 했죠. 1월 30일 이런 보도가 나갔죠. 허겸 기자입니다. 자, 이 기사 이걸 보고 역시 이 기사는 확실히 팩트다. 100% 맞는 이야기다. 이제 D-Day만 남았다. 이 이제 모든 수사 조사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수사와 조사가 끝나야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는 다소 궁금한 점도 있을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리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상황으로 볼 때 너무 늦어버리면은 게임 오버야 그냥. 그래서 이 발표가 말이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한 달 안에는. 그리고 바라건대 한 2주 안에 나오면 제일 좋고요. 2월 중순 한 15일 이전에 나오면 제일 좋은데 만일에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때 나오면 늦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발표된다 그래서 바로 이게 판이 막 뒤집어지고 뭐 세상이 확 엎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쪽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 자체를 전부 내정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물타기 하면서 막 국내 상황을 혼란과 혼돈, 그야말로 카오스로 몰고 갈 겁니다.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들 어떤 카르텔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류 언론들 중에서도 이런 게 진짜구나 라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우리 편이 되는 그런 언론도 생겨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숙성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완전히 이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부정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구워 삼고 있었구나. 완전히 그냥 주무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 한 70% 되는 국민들이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게 적어도 한 달쯤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시간 변수를 고려할 때 이 공식 발표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늦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이걸 이제 숨가쁜 상황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요. 중국 간첩단 근거 압송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소통한 사실이 없다.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이자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 총회장을 맡아온 이 김회창 이라는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은요. 스카이 데일리와의 첫 통화에서 전현 정권 중 어느 쪽 국무부를 뜻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국무부의 내부 교류를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를 일본에 급파될 때 트럼프 인수위 측 국무부 담당 인원들도 동행했다. 또 이런 걸 밝혔고요. 그리고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1월 7일 일본을 전격 방문했었죠. 1월 20일 퇴임을 앞둔 임기 막바지의 국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김회창 회장에 따르면요. 블링컨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12.3 비상겸 당시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상황을 우려해 일본에서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전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 주류 언론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왜? 왜 보도 자체를 안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취재력은 그들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손 놓고 있잖아요. 그 또 놀라운 것은 일본의 주류 언론들도 아직 이것을 보도는 안 하고 있고 미국의 주류 언론도 아직 보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만 지금 이걸 보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조금 의아한 상황이긴 하죠. 분명히 이 정도면 거기도 다 알려졌거든요. 대한민국을 그냥 흔들고 있는 이 사건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 보도가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의문점, 미스테리로 남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분요, 김해창 그 회장에 따르면은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메가더 극동사령부라는 게 옛날에 그 있었던 걸로 알지만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게 좀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요, 1947년에서 1957년까지 활동한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제 이 메가더 극동사령부라고 한 것은 예전에 있던 거였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김해창 박사가 뭐 다른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일본 외교 수장의 회동은 이후에 이와야 외무상이 이달 13일 내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밀하게 돌아간다. 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동사령부는 사실 1957년 해체됐잖아요. 현재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해 하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금지령을 내린 바 있죠. 그러니까 이 김회창 박사 회장 이분은요, 메가더 극동사령부라고 한 표현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자 당황했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다 한국 언론 스카이 데일리의 폭로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딜을 치려고 한 게 맞네요. 저도 그런 방송을 했더니 우리 외국 우파들이 상당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걸 갖고 시진핑하고 딜을 친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이 사실 또 소홀하게 이게 취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의 이런 폭로가 그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약점을 딱 쥐고 협상을 해버리면은 훨씬 자기가 뭐 유리한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처럼요. 충분히 트럼프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고려하게 되면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딜 치는 게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상황은 일단 눈 감아 버린다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이 스카이 데일리의 폭로가 막았다라고 하면은 좀 스카이 데일리가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김 박사 이분요 김해창 박사는 백악관 쪽으로부터 중국인 간첩단 검거 및 미국 압송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지금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과 통화해 이 소식을 전한 미주 한인 매체 뉴스 앤 포스터의 홍성구 대표는 이 김해창 박사가 백악관 소식통이 누구인지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 그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취재원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 자체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다 아시죠?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작전은 미국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다. 뭐 이런 것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거의 사실로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선관위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 취재 막점 맞고 일부 공개 이런 걸 통해서 스카이 데일리가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100% 확실하다. 심지어 이런 사진까지 걸어놨더라고요. 기사에. 처음에는 스텔스 함정이 지금 와서 평택항에서 그런 간첩들을 싣고 갔다 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오키나와로 갔다. 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작전을 추진하면서 이런 항공기가 이렇게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요, 스카이 디엘리와 이 전한길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대통령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전체가, 국가기관 전체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버렸어요. 그러나 민심은 다릅니다. 민심은 대통령을 구하자 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30들이 지금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카이데일리와 이런 좀 깨이는 진짜 진정한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이런 전한길 같은 의외의 어떤 변수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후에 이제 조기 총선이 이제 오도록 해야 되겠죠. 조기 대선이 아니고, 저들은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뭐 헌법을 개정한다. 그게 아니고 조기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한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선 것이죠. 부정선거 이슈가 역시 가장 크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플러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지배 혹은 어떤 그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봉쇄하고 분쇄하는 뭐 그런 것에 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겠죠.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상황을 완전히 이제 대역전으로 이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희망이 있는 곳에 좋은 어떤 결과가 오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